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정치인이 좀 굉장히 우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 리더가 있고요.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져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두 분들은 취향은 어느 쪽이 그나마 낫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가 더 사실은 좋은 거. 맑고 투명한 머리가 차라리 맑고 투명한 머리가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보면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다 같은 부류예요. 정치 철학이나 내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기본 목표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싶다라는 기회주의, 그렇지. 권력 있으면 출세해야 되겠다라는 출세의식 예.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는 사실 제가 김문수 한번 보고 싶어요. 제발 뉴라이트만 하지 마라. 그 극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극우라는 것이 극단적인 폭력을 가정하는 우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파도 필요해요. 뭐 국가주의, 애국주의, 이제 애국주의, 이런 민족주의 이런 걸 이런 기반으로 거 하는 게 그거로 필요해요. 예. 필요한데 이 사람이 예. 이상하게 어디 가서 뉴라이트에 침체해가지고 예. 어떤 매국적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김문수는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국가 운영 계획이 있어. 나는 국가주의적으로 예. 또는 박정희처럼 운영해 볼게 라는 있잖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없어. 사실은 정치에서는 안 되는 그냥 이 뭐라고 합니까 저작거리에 예. 사소한 이익을 다투는 그런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업자 느낌의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점수 굉장히 민주진영에도 낮게 있었네. 민주진영에도 예. 왜 정치하는지 그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일간지 기자를 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기자를 했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광역 단체장 했지. 그리고 국무총리 했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당 대표도 했지. 그런데 다음은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선에 도전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왜 정치하는데?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멋있어지려고. 할 만하니까 이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 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 지역 엘리트였기 때문에 하는 그렇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대구에서 출생했으면 민주당 했겠어요? 아니요. 안 하죠. 많은 네, 분들이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지. 그렇죠. 네. 뭐 멘탈리티나 뭐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당스럽지 않은 분이다. 우리 정치를 위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 엘리트주의가 좀 저는 이제 시대의 좀 흐름에 맞게 좀 배격이 돼야 된다고 그 보는데 엘리트주의의 가장 그 반대 입장에 섰고요. 뭐 맞서 싸워왔던 분이 노무현 전 그럼요. 대통령이신데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엘리트주의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네가 뭔데? 이거 뭐 어디서 그 변방 사토 출신인 주제에 네. 어디 중앙 정치에 나와서 명함을 내밀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 사실 다른 방송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저희도 손해라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오늘 그 많은 분들 보시는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 김경수 지사가 나왔대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이게 제 평가가 좀 야박하긴 한데 소위 제가 봐도 본전도 못 찾은 것 같거든요. 매불쇼가 매불쇼에 나가서 네. 심지어 뭐 거기 진행자 하시는 최욱 씨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보조 진행하시는 오윤혜 씨 이분의 질문에도 사실상 좀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럴 거면 여기를 왜 나갔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나갔으면 뭔가 이제 좀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 텃밭 자체가 워낙에 좀 이렇게 질문을 공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전도 못 찾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니 저 사실은 그 김경수 씨는 내가 민주당 대권 주자로 분류돼 있는 유력 주자라고 착각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김경수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지요?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남도지사 한번 당선된 거. 근데 2018년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 안 되기가 어려웠던 때 아니었습니까? 정권 초였고요. 네. 아니 지금까지 김경수라는 정신이 보여준 게 뭐가 있나요? 그 저기 드루킹인가 예. 하는 그런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아주 망신스럽게 감옥 갔다 오신 거. 네. 그거 말고 뭘 보여줬죠 우리한테? 근데 그게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되나요? 전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뭐죠 이런 평가를 또 하실 수 있고 아니 뭐 대체 그분은 왜 대권 주자가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거 같습니다. 제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네, 그래도 저 문재인 정권 때 그나마 저 봉하마을 평산마을에 적자로 통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어떤 승계자, 친노 친문의 승계자, 적자? 뭐 그런 식의 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반사체 정치인으로 반사체 정치로 뭐 국민들에게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 아닙니까?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그거? 아니 본인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지.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체가 된다. 어느 누가 반사체를 대통령으로 뽑아줍니까? 정신부터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 이제 발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물론 사실 김경수 지사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이제 부원장님 평가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아 김경수 지사가 예, 첫 번째는 당원 지지자 중심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리더들의 정파적 입장. 그렇지. 이게 이제 정치의 통합이라든가 어느 하나의 중요한 기술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왜 이 사람이 쓸데없이 이낙연 대변자를 해? 이런 비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의 방식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진지한 보수파야. 옛날에 말 많은 빨갱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정치가 좀 더 가벼워져야 되고 대중 속에서 즐거워야 돼요. 이 새로운 대한 매체라는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과 즐거움을 호흡할 수 있는 시대라 해야 되는데 진지하고 그다음에 고뇌하고 성찰하고 이거는요 옛날 거예요. 제가 지금 깜도 안 되는 이 민주 진영의 대권 주자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 이재명한테 훈수 둘 것 같으면은 지지율 2자릿수로 만들어 놓고 덤비세요. 뭐야 이게 도대체.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따가 보려고 하긴 했는데 리얼미터가 아니구나. 한국갤럽 뭐 이런 거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공해야 공해 진짜. 공해라고 공해. 그래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네네네. 그래도 김경수가 그중 제일 나아요. 누구 중에요? 그 지금 이제 이름 오르락 뭐 내리락 이낙연 이런 사람들. 그 중에요. 저는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매불쇼에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합하고 어디까지 포용하는지에 대한 그 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 수위라면 수위, 그 선이 있을 텐데. 가령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이나 서른 전 의원 같은 사람을 다시 민주당에 복당시켜라 이제 이런 주문을 현재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뭐 저기 이낙연 서른 두 분 나이가 연세가 이제 70이 되신 넘어가셔가지고 서른 의원이요 1984년도 국회의원 처음 하신 분이에요. 84년도요? 84년도인지 87년도인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 85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가는데 그럼 뭐 저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84년. 84년이니까 85년 국회의원 처음 이준석이 태어나네. 네, 그렇죠. 이준석이 태어나네. 이거 우리 저 시청자들의 이야기 들고 싶어요. 정치의 고급 기술 중에 하나가 원교 근공이라고 합니다. 원교 근공. 근공.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비판하면서 쳐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안아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표가 되는 건요. 당내 경쟁자들보다 당 밖에 있어서 실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삐져가 나간 사람 데리고 와봐야 전략적으로 표 안 돼요. 애초에 중도에 있던 사람 데리고 오면 그게 표가 되는 겁니다. 그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치욕을 겪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 그들에게 사과하고 이게 애초에 그 김경수 씨의 그 발언 아니었습니까? 아니 당원들이 당원의 어떤 주권을 행사를 해서 낡았고 늙었고 한 정치인들을 내쫓아 가지고 새로운 그 인적 물갈이를 해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뭐 왜 그걸 사과해야죠? 그것도 치욕을 느꼈다면은 그만큼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난 건데 그런 사람들을 왜 챙겨야 하는 거죠?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총선의 공천은 이재명 당신 혼자 다 하지 않았냐? 그 친명 공천하지 않았느냐? 비명 행사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이제 시대 낙오적인 시대 착오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이 지금 민주당에 와서 뭐 어떻게 대선 후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참고로 그 오늘 그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이낙연 전 지사는 선을 그었다라고 지금 정보를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정하고 와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다 보진 못해가지고 하나 지목해가지고 최욱 씨가 뭐 아무튼 꼬치꼬치 캐물었다라고 하는데 본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 뭐 아니 왜 이낙연 왜 뺍니까? 지난 총선 때 그 치욕을 느끼고 나간 사람이에요. 질문이 나왔는데 선을 그었다랍니다. 아니, 너무 그동안 멀리 갔다고.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낙연은 아니다. 예. 이렇게 뭐 그 전략적 후퇴를 한 거겠지. 네. 그 말은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상당히 분노하신 목사님의 말. 아 나 정말 저희 당원 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예. 정당 민주주의의 그 큰 그 어떤 네. 장이 서는 대선 때 뭐 이렇게 기웃거리고 아. 그 겼는지라고 말이죠. 난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김경수 지사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박영식의 특강을 듣고 말을 빨리 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아니 배우시고요. 끝났어요. 말을 김경수가- 재밌게 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우시고요. 김경수가 뭘 알아? 유시민 장관한테 독설 맛있게 하는 법 이런 예. 것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아 예. 아 근데 요게 생각보다 주제가 두 분께는 아니 저 우리 저 예. 어떤 분이 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경수가 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온다고 갈라치기 운운합니까? 뭐 한 10% 20% 나와야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디스했을 때 아. 갈라치기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몇 프로나 돼? 몇 프로나? 목사님 아유, 목사님께 도파민이 김경수 지사라는 거를 오늘 알고 아니 새롭게 알고 갑니다. 김경수 정도가 아니라 이 친문 세력들 예, 예. 아주 이런 날로 먹는 정치인들 예. 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뭐 시원하던 분도 계시고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1%인데 왜 신경 쓰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도파민이기도 하죠. 전광훈 소년부 요 얘기 할 거거든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전광훈 소년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왜 거리에 날뛰느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